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서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그리고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몰랄 어는 점 내림 상수는 용매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어떤 용매에 어떤 용질이 용해되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용매의 종류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이 용매들 중에서도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KB 값이나 KF 값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을 계산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KB와 KF라고 하는 것이 분자량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KB와 KF가 분자량이 더 큰 용매일수록 더 크다. 그리고 용질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93쪽에 보니까 반토프 계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반토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액 중에서 용해시킨 용질의 몰수 분에 실제로 용해되고 난 다음에 생성된 입자의 몰수, 이것을 반토프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소금 분자를 수용액 중에 용해시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설탕 분자를 수용액 중에 용해시킨다라고 생각합시다. 설탕 분자는요,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를 용해를 시키면은 이 설탕 분자 한 개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NaCl을 한 개를 용해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고 염화 이온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 수는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지 않는 비전해질의 경우에는요, 반토프 계수가 1이 되는데, 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은 수용액 중에서 몇 개로 이온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토프 계수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Na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라고 했는데 보통은 한 개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NaCl 한 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소듐 이온 주위에 염화 이온이 6개가 둘러싸고 있고 염화 이온 주위에 소듐 이온이 6개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1몰을 용해시키면은 수용액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수는 몇 몰로 나타나더라? 2몰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염화칼슘과 같은 물질을 1몰을 용해시키면은 수용액 중에서 칼슘 이온 따로 그리고 염화 이온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수가 몇 몰로 됩니까? 3몰로 되기 때문에 반토프 계수값은 1분의 3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NaCl과 같은 것은 반토프 계수값이 이론적으로는 2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반토프 계수값이 이론적으로는 3이죠.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도 이것 한 개가 이온화된다고 생각하면 마그네슘 2가 이온 1개, 황산 이온 1개로 이온화돼서 2개로 되기 때문에 반토프 계수값은 얼마다? 2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이온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값인데, 그런데 극한값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 왜 극한값보다는 더 작은 값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먼저 NaCl을 봅시다. 농도가 더 높아지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 이온들이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충돌하면서 자기들이 이온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에 2개로 이온화가 됐는데 다시 충돌해서 결합해버리면은 그것은 2개로 된 거예요? 1개로 된 거예요? 1개로 되어서 2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토프 계수값이 극한값에서 더 작아지겠구나. 그리고 NaCl하고 황산 마그네슘을 비교해 보면은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결합한 거,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결합한 건데, 여기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가 결합한 것보다는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가 결합하는 것이 더 강한 이온 결합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충돌했을 때 붙을 확률이 더 높겠죠. 정적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값이 크면 클수록 반토프 계수값이 극한값으로부터 더 크게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CaCl2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보다는 이 극한값으로부터 좀 더 벗어날 테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보다는 극한값으로부터 덜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용액의 총괄성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이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용매의 알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생기더라고요.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생기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삼투현상이라 하고, 이렇게 용매의 알짜 흐름이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 한자어로 하면은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생김에 따라서 단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것을 우리는 압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투압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유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의 상입니다. 액체도 유체고 기체도 유체입니다. 액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액체 분자들만 추적한다라고 가정하냐면은요, 이렇게 반토막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만 추적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용매가 이동합니다.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해요.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이동하고, 진한 용액 쪽에서 묽은 용액 쪽으로도 용매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진한 용액일수록 용매가 반토막을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입자 사이즈가 큰 용질에 충돌되면서 부딪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즉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은 20개인데 진한 용액 쪽에서 묽은 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용질과 충돌해서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개다라고 하면 알짜 흐름은 어디서 어디 쪽으로,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5개만큼 이렇게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현상에 의한 압력을 삼투 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3쪽에 오른쪽 열에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은요, 처음 이 A와 B의 높이가 원래 같았습니다. 높이가 같은데 어디가 진한 용액이냐? B가 진한 용액, 고장액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A가 묽은 용액입니다. 저장액입니다. 용매 알짜 흐름은 어디서 어디로?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생겨서 이 A 쪽에서 B 쪽으로 용매가 알짜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 A는 용매가 점점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졌어요. B 같은 경우는 용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높이가 더 높아졌겠죠. A의 경우에는요, 용매만 빠져나가고 용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어떻게 될 거다? 낮아졌을 거다. 그리고 B 경우에는 원래 이것이 처음 주어져 있던 농도에서 용매만 더 들어왔겠죠. 그래서 용매만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용매가 들어오면 농도가 낮아지고, A는 용매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용질은 그대로인데 용매가 빠져나가면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이 A 쪽은 삼투 현상에서 농도가 높아지고 B 쪽은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를 따지면은요, A 경우에는 처음에 비해서 부피가 더 작아졌죠. 용매가 줄어든 만큼. B의 경우에는 용매가 들어온 만큼 그 전체 부피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농도가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정도 높이만큼 됐을 때 A와 B 사이에 농도 차이에 의한 뭐가 있다고요? 예,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삼투 압력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삼투 압력을 파이2라 하고, 처음에 삼투 압력을 파이1이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 압력이 더 큰데, 처음에 농도 차이가 클까요? 나중에 농도 차이가 클까요? 처음에 농도 차이가 더 컸겠죠. 처음에 농도 차이가 더 크고 나중 농도는 처음보다는 농도 차이가 더 작아졌어요. 왜 처음보다는 나중이 농도 차이가 더 작아졌냐? 여기는 용매만 들어오니까 농도가 어때요? 낮아지는 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용매가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어떻게 높아지는 쪽으로 가서 두 개의 농도 차이는 처음에 비해서 더 작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상태의 삼투압력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삼투압력은 더 작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삼투압력이 있어요. 삼투압력이 있기 때문에 용매의 알짜 흐름이 A 쪽에서 B 쪽으로 생기는데, 이번에는요, B 쪽으로 용매가 더 들어옴으로써 A 액체와 B 액체 기둥 높이의 차이가 생겼죠. 액체 기둥 높이에 의한 압력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압력은 액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액체 기둥의 높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에 비례하는 만큼의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있고, 그 압력과 삼투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용매 알짜 흐름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평형 상태든지 간에 항상 수식어가 앞에 동적이다라고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용액에서 삼투 압력하고 액체 기둥의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용매가 더 이상 알짜름이 없어요. 알짜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높이 상태에서 용매가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할까요? 이동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이동하죠. 단지 이동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알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삼투 압력하고 액체 기둥에 의한 높이에 의한 압력이 서로 같게 될 때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삼투 압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삼투압에 관한 반토막 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파이는 CRT로 주어져 있고 원래 삼투 압력은 두 용액의 농도 차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죠.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 압력이 큽니다. 절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 압력이 더 크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어떤 분자량이 큰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요, 한쪽은 순수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분자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을 용해를 시키죠. 왼쪽은 순수한 물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물질을 용해를 시키거나 또는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두 개의 농도 차이는 바로 뭘까요? B의 농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만약에 순수한 용매라고 생각하면 농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다른 농도가 있는 그 수용액의 농도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계속 전개합니다. 몰 농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몰수. 물론 이때 부피는 리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몰수라고 하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죠. 양변에 이 부피를 곱하고 그리고 또 양변에서 파이V하고 몰 질량을 서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은 결국 몰 질량이라는 것은 파이V분의 WRT로 해서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피는 용액의 부피고 무슨 단위 써야 될까요? 리터 단위를 써야 되겠죠. T는 절대 온도 단위이기 때문에 켈빈, 그리고 W라는 것은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을 용해시킨 그 질량이고 그때 질량은요 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 하는 데서부터 나왔고 이때 질량은 반드시 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PV equal nRT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체상수는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기체상수는 0.082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을 써야 되고 그것은 부피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체상수를 0.0826 atmosphere liter per Kelvin 몰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분자량이 비교적 큰 물질, 대략 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에 드는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삼투압력에 관한 반도프식입니다. 그리고 역삼투 현상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94쪽에 왼쪽에 보니까 역삼투 현상이 나와 있고요. A와 B가 농도 차이가 생겼어요. 농도 차이가 생겼는데 A가 묽습니다. B가 진해요. 저장액과 고장액이죠. 용매의 알짜름은 어디서 어디로 생겨요? 저장액 쪽에서 고장액 쪽으로 생기죠. 이렇게 용매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용매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고장액 쪽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라면은 똑같은 압력을 가한다라면 즉 이 삼투 압력과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라면은 용매 알짜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렇게 없을 텐데 여기다가 삼투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만일 가해준다면은 이 삼투 압력보다 이쪽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용매 알짜름은 어디서 어디로 생겨요? 저장액에서 고장액이 아니라 고장액에서 저장액 쪽으로 생기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에 의한 용매 흐름의 반대 방향 흐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역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삼투 현상은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순수한 물 또는 민물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바닷물을 넣고서 여기 바닷물이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물에서 바닷물 쪽으로 압력이 삼투 압력이 생길 텐데 바닷물 쪽에다 삼투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해서 이 바닷물에서 물만 대부분 어디로 옮겨요? 이 민물 쪽으로 옮겨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담수한다 또는 민물화하는데 이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조 5번째 섹션을 보니까 공비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